12월 마지막 달 중순입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지나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봅니다. 계획했던 것은 이루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흘러가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작은 일이지만 대충 하는 것은 없는지, 순수하지 못한 것에 눈길을 주지 않은 것은 있는지, 다양한 내 주변의 것들에 묻고 답하기를 합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하나 소중했던 것을 무심으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매이게 기다리고 슬퍼했던 숱한 그것들이 이제는 무딘 무쇠소처럼 녹이 잔뜩 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삶이려니 위로를 합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삶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기에 그냥 씁쓸한 침만 삼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말을 보내고 계신지요? 자,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학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박지연입니다. 항구의 이별 들어봅니다. 전생에 무슨 인연 맺었었길래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만 하나요. 일렁이는 파도 위에 안녕이라 띄워봅니다. 어느 하늘 어느 바다 위에서 그 누구와 사랑을 해도 잊지 말아요. 잊지 마세요. 뜨거웠던 우리의 사랑 기적 소리야, 기적 소리야. 멈추어라 항구의 이별. 어디서 이 사랑은 어긋났길래 떠나는 당신 모습 나를 울게 하나요. 잊자 잊자 다짐해도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어느 하늘 어느 바다 위에서 그 누구와 사랑을 해도 잊지 말아요. 잊지 마세요. 뜨거웠던 우리의 사랑 기적 소리야, 기적 소리야. 멈추어라 항구의 이별. 멈추어라 항구의 이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회까지 이어진 다양한 시 읽기를 통하여 참 많은 것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 한 권을 소개하려면 거기에 실려있는 시를 전부 다 읽어봐야 합니다. 좋은 시가 있는지, 나와 시적 감성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보이는지 등을 참고하여 시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가 좋아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으면 읽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은 방송을 하면서 저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게 시집을 보내주신 시인 중에서 조현곤 시인의 시집을 펼쳤습니다. 시집 제호는 마침표 대신 쉼표라는 시집입니다. 그 속에 실려있는 시들을 한 편 한 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집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시면의 숲, 2부 추억의 숲, 3부 행복의 숲, 4부 공존의 숲, 5부 믿음의 숲,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말을 읽어봅니다. 시인의 말. 살면서 망망대해에 외롭게 조각배 타고 있는 혼자 된 자신을 보거나 숲속 끝 벼랑에 서 있는 경험을 간혹 하게 된다. 그럴 때에 인생의 경륜이 많은 선배나 어른이 코칭을 해주는데 벼랑 끝에서도 둘러보면 분명 다른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었다. 우리 생애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도 넉넉한 마음과 긍정의 눈으로 자신을 다스리다 보면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 쉼의 자리임을 알게 된다. 쉬면서 보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상황과 장면이 감사로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도 그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표보다는 쉼표가 더 사랑스러운 것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쉼의 자리다. 그 자리가 곧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인 것이다. 칭찬 들을 만큼 잘했을 때의 마침표는 갈채와 상급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삶에서 정반대의 마침표의 극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세상을 천국으로 물들여가는 초록빛 숲과 같은 소망의 시를 만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다.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독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5번째 시집을 내놓는다. 다정하게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푸른 하늘이 있는 한 행복하세요. 2025년 7월 정평제에서 은강 조현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시집 한 권에 담겨있는 큰 뜻이 굉장히 아주 깊고 넓은 뜻이 담겨 있네요. 자, 그러면 한 편 한 편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세모의 아침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모의 아침. 조현곤. 늦장 부린 해는 구름에 가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기러기 때는 세월을 훌쩍 넘어가고 있구나. 간밤에 소복이 내려 쌓인 눈 위로 종종 걸음으로 등교하는 아이들도 저 기러기 때같이 평화롭구나. 찬바람이 옷소매 속을 기웃거릴 때 이 길로 지나가는 누구라도 더불어 모닥불 쬐며 그간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과 아픔들을 모닥불에 휙 던져버리고 다시 타는 열기와 희망의 불꽃으로 기다림의 푸른 청춘의 눈빛을 동경하며 눈들어 멀리 저 제 너머를 바라보네. 세모의 아침. 이제 1년이 다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아침인 거죠. 보낸 거에 대한 미련, 아쉬움보다는 새로 맞는 거에 대한 기대와 큰 희망, 사랑이 더 담겼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이제 1년 12달이 다 가고 나서 마지막 달이니만큼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길 위에서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길 위에서. 이 조현곤.
산 길을 목표로 하여 가는 길에 누가 툭 튀어나와 시비 걸어 흑색 선잔에 열 올리며 혼잣말로 두런거리다 사라질 때 헐 하며 하늘만 쳐다본다. 또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걷는데 갑자기 어깨 툭 치며 시비 걸어 뒤돌아보니 상규된 얼굴로 독사같이 독을 품고 있다가 심한 욕지거리를 뱉고는 저 혼자 앞질러 간다. 저자가 자신의 잘못에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라며 다시 길을 간다. 또 두어 시간을 말없이 걷는데 어떤 사람이 벼랑간 나타나 발을 탁 거는 게 아닌가. 확 하고 어깨 붙들고 시비를 가리려다 말고 에이 갈 길이 뭔데 하며 촌각이 달린 목표점이 있기에 시비지심을 추슬러 다시 길을 걷는다. 그래요. 살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경험합니다. 그거 다 일일이 간섭하고 챙기고 결론을 내고 나서 또 움직이고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때로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지만 헐 하며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 거고요. 참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소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소, 조현군. 하얀 낫다를 머금은 청춘의 숲으로 가면 낭창낭창한 가지 위 푸른 새들의 합창에 살아온 목울 때 울음과 노래로서 여름빛을 느낄 수 있지. 이소를 채비하는 날갯짓에 갖가지 색상을 입은 새들도 이제는 아는가 보다.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을 크게 하는 바람 같은 고결한 운명이라는 것을. 네, 이 이소라는 말은 나뭇가지에 새들이 집을 짓고 알을 품고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키우다가 이제 새끼가 날갯짓을 하며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을 이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빗대서 쓰신 것 같습니다. 참 이소를 채비하는 그 날갯짓이 참 용기를 갖게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겁니다. 이소라는 것은 이제 새들에 비유하면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 비유하면 자식들이 커서 성장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독립할 그런 시기가 되면 또 이런 느낌이 또 똑같이 들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사랑할 수밖에 라는 시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조현군. 비 오는 날 연인과 동행하다가 꽃향기에 취해 마음 빼앗긴 내 사랑이 징검다리 건너는 중에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면 어찌 대처해야 할까? 그 아찔한 순간 몰려오는 현기증에 몸은 굳어지고 생각에 힘이 흐려져 어찌할 바 몰라 멍하니 서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자신의 일처럼 뒷수습을 해준다면 얼마나 듬직할까?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진다면 한동안 휘청거리는 외로움과 슬픔을 어찌 이길 건가?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와 해질녘 노을을 볼 수 있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살면서 얼마나 알게 될까? 대수롭지 않은 일에 핏대를 세우지 말고 그 사랑 내면의 평상심을 읽었으면 좋으리. 아픔을 안다면, 슬픔을 안다면 미리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나누어지자. 그땐 훨씬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거야. 그땐 몸도 마음도 사뭇 서로 부풀어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알게 될 거야. 참 좋은 시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시를 읽으면 참 많은 위로가 되죠. 삶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면 어떻게 돼야 할지 또 생각을 하게 하고요. 또 누군가가 자신의 일처럼 뒷수습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또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또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눠 가지면 얼마나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몇 편의 시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그 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린이 부릅니다. 시네마 천국. 당신이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이란 꽃비가 내려 이별이란 바람을 견디며 써내려간 이야기들 사랑은 한편의 영화 언젠가 마치게 될 여정 그래도 우리 함께한 그 세월을 웃는다면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아낌없이 다 주었다고 내 생에 잊지 못할 너무나 아름다웠던 시네마 천국이었어. 인생은 한편의 영화 추억은 그 안에 숨을 쉬네 어느 날 우리 함께한 그 세월을 웃는다면 너무나 아름다웠던 운명처럼 그대를 만나 영원처럼 멈춰진 시간 내 생에 잊지 시네마 천국이었어. 시네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조현곤 시인의 시 여행입니다. 읽어드릴 시는 간이역 회상 읽어봅니다. 간이역 회상 조현곤. 어느 여름이 기울어 가던 날 그녀와 약속했던 순간이 스친다. 사랑의 징표로 준 빨간 양산이 먼 훗날을 기억했다는 걸. 후끈 달아오른 레일 위를 쉼없이 달려온 열차는 뜨거운 입김 내뿜으며 간이역에 멈춰섰지. 레일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플랫폼도 없는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 뒤꿈치를 보았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열차가 떠난 뒤에도 기도했어라. 청량한 미소 가득 머금고 오는 그녀의 입술에서 양산과 함께하는 영원한 고백 듣기를 바라며. 간이역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열차가 정차하는 것보다는 간이역의 역사 모습이 좀 이렇게 추억을 많이 생각하게 하죠. 자그마한 그런 역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고즈넉한 그런 풍경. 또 간이역에서는 지금 제 나이대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또 남기고 또 이어가고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간이역에 대한 회상을 시로 쓰셨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부부로 살아온 만큼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볼게요. 부부로 살아온 만큼. 조현곤. 한평생 오붓이 같이 하자고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는 불안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밀당하며 분노 게이지가 오르내리니 어느 때는 속삭이듯 불안한 평온을 자축거리며 사랑이란 말로 포장을 하고 식솔들 많은 정착한 매김질로 선택에 후회함이 없기를 바라며 굴곡진 반세기의 계곡을 휘지나 왔던가. 지금은 서로 손 꼭 잡고 걷는 하얀 머리 노부부를 그리며 평생을 나란한 어깨로 달빛 스미듯 시들지 않는 감동을 자아내며 마음의 폭이 넓어진 만큼 다정한 밀도의 시간을 만들어 볼 일이야. 삶의 닻이 흐리지 않고 비스듬히 서 벼랑 끝에서라도 지금까지 관계의 틈새를 넓히며 살아온 시간들이 우연이 아님을 알아 죽는 날까지 스스로 속임없이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감사로 지그시 마음의 창을 열어보네. 부부로 살아온 만큼 참 처음에는 분노 게이지가 오르내렸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불안한 평온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다가 이어서 손 꼭 잡고 걷는 노부부의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평생을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스스로 속임없이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화자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일까요? 자, 다음에 읽어볼 시는 개망초꽃이라는 시입니다. 개망초꽃 읽어볼게요. 개망초꽃. 조현곤. 배고플 때 제대로 먹지 못하여 헛것이 보일 때쯤 올망졸망 감자꽃이 핀 감자밭둑은 온통 지천에 깔린 꽃들로 소리 없는 바람결에 아우성을 친다. 애들은 허풍선이 쌀과자가 널려 있다고 숨차게 뛰어와 팔 벌려 좋아하는데 곡기 끄는 할매는 곧 저세상 문턱에서 다리를 건널까 말까 하는 중에도 아금박스럽게 여린 듯 질긴 자태로 산모롱이 감자밭둑의 지천으로 피었다지는 어느 처녀가 무엇을 걸쳐 입었는지 어떤 문양의 양산을 쓰고 가는지 유행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 환영과 배웅의 이치를 알아가건만 소식을 가장 빨리 알아 설레는 마음 다부지게 하고 내려앉는 마음 돌아볼 틈 없이 눈물 머금어 슬픔을
마당에서 키우는 빛지 않은 하늘한 백구의 꼬리 마냥 보슬보슬 꽃이 필 무렵 감으로 한 모금의 물 가지고 아랫집과 다툴 때 은근히 꽃대공 들이밀어 화해시켜 더불어 달빛 품은 그림자처럼 민초들과 어우렁더우렁 사는 사랑잡이 밤하늘 총총한 별들 바라보며 별이 되고픈 동경의 마음이 사무치는 몸짓에 내내 가냘프지만 내내 독한 듯 꿋꿋하게 살아 의연함을 드러내니 그렇게 정들어 떼어낼 수 없고 그래서 은은히 그리움시로 너를 좋아하는 거다. 개망초꽃. 참 요즘에는 한여름 이렇게 보면 돌아보면 개망초꽃이 참 많이 핍니다. 그 작은 꽃을 이렇게 또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사이에 많은 그런 사연들을 또 이렇게 담아내셨어요. 개망초꽃을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계란 후라이 꽃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예쁜 꽃이에요. 그 예쁜 꽃 속에도 이런 삶의 다양한 그런 애환이 숨어 있음을 봅니다. 자, 또 한편의 시 볼까요? 그 사랑법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법. 조현곤.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랑을 찾았다네. 한순간인 줄만 알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품어야만 했다네. 널뛰기 하는 인생은 겉으로만 도는데 그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라. 가슴앓이하며 꾹꾹 눌러온 마음 펼칠 길 없어 태우다만 그을음 사랑.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돌아설까 하면 따라붙는 사랑아. 아플 길 없어 속 다 보여준들 알턱 없는 속 타는 그 사랑.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마음에 가득 이렇게 풍선처럼 바람을 불어넣다 보면 어느샌가 그 부풀었던 풍선은 조금씩 바람이 빠지고 사랑인지 아닌지 애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서 그 도가 지나치면 집착스럽게 집착이 되고 그 도가 옅으면 무심하다고 마음이 변했다고 변절했다고 또 원망이 돌아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참 알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자, 지금 시를 읽으면서 몇 가지 제가 또 그 시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고요. 작가가 쓴 의도와 내용은 이거하고 전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시를 읽어본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요. 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잠깐 또 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홍자가 부릅니다. 내가 사랑한 것들. 어쩌다 사랑을 하고 어쩌다 이별을 하고 아쉬움 두고 가는 길 서로 울지 말아요. 내가 사랑한 것들은 자꾸만 떠나가는데 내가 잡으려 할수록 자꾸만 멀어져
저 세월 따라서 갔나 꿈 찾아 먼 길을 우린 다 떠나가겠죠. 내가 사랑한 것들은 자꾸만 떠나가는데 내가 잡으려 할수록 자꾸만 멀어지는데 바람에 꽃잎이 지듯 우린 다 피고 지겠죠. 계절은 돌아오는데 사랑은 못 오시나요? 계절은 돌아오는데 사랑은 못 오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시는 행복의 잔을 마시다 읽어드립니다. 행복의 잔을 마시다. 조현곤. 소금꽃 동인들이 차 한 잔씩 마신 후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다. 발 아래 펼쳐진 한려수도는 우주의 화가가 그린 한 폭의 풍경화이다. 와글와글 한바탕 떠들며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학생들이 찻잔에 들어가 사진 한 컷으로 웃음을 담는다. 마음 뻣뻣한 중년들도 우리가 질세라 같은 듯 다르게 웃음으로 잔을 덮여 찻잔 속 중년의 행복을 마신다. 네, 이 행복의 한 잔을 마시다 이 시는 우리 소금꽃 동인들이 통영에 문학기행을 갔을 때 미륵산에 올라서 그 커다란 찻잔이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주 그림같이 멋있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사진을 보고 아마 쓰신 시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우리 어른들도 동심에 젖어서 이렇게 치기 어린 행동들도 많이 하죠. 그런 모습이 참 멋있게 예쁘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이어서 여름 향기 가야산 읽어봅니다. 여름 향기 가야산. 조현곤. 비온 뒤 싱그러움을 안고 가야산 정상을 향하여 오른다. 하늘에서 초록빛이 쏟아졌는가 온통 푸른 빛으로 번진다. 가끔씩 보여주는 숲속 하늘빛에 흰 구름 논이는 듯 흘러갈 때 아뿔싸 푸른 나무에 걸린 저 구름, 산소 같은 숲속의 계단을 하나씩 딛고 오를 때마다 마음속까지 짙은 호흡으로 적신다. 우울의 그림자를 모두 쏟아내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 아래 시원한 풍경들이 온통 짙은 바다로구나. 점점 기울어지는 빛 가운데로 시간을 물들이며 번져오는 노을, 황포를 널어놓은 듯 그 색채에 가야산 여름 향기까지 젖어 해그림자 하르르 몰려온다. 마무리가 참 멋있습니다. 해그림자 하르르 몰려온다. 막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 또 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가야산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멋있는 산인데요. 그 산에는 참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명산입니다. 가야산 입구에는 남연군 묘가 있고요. 주변으로 또 많은 그런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봉우리가 가야봉을 중심으로 해서 원효봉, 성문봉, 옥양봉 이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수덕사가 있는 덕숭산과 함께 1973년 3월에 덕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산이 문득 그리워집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볼까요? 마침표 대신 쉼표라는 시입니다. 이 시집의 제호로 사용된 시지요. 한번 의미가 있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표 대신 쉼표. 조현곤. 어느 만큼이 호의고 어느 만큼이 배신일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모질게 끊어내려 해도 옛정이 생각나 함부로 점을 찍지 못하네. 정녕 그 끝은 무엇이고 어디라는 말인가? 흑백의 원리 앞에 무너지는 이 마음, 어느 만큼이 진실이고 어느 만큼이 온정이며 또 어느 만큼이 사랑일까? 이제는 너를 위한 마음 문을 닫고 싶지만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했으니 넘어진 김에 쉬어가면 되는 거지. 다시 마음을 원위치에 놓아보자. 몇 날 며칠 소홀히 한 늙은 아비의 틀니처럼 해픈 마음은 이미 뒤틀려 맞지를 않네. 눈물 범벅으로 서 있는 마지노선에서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위선의 목발을 짚는다. 내가 찍은 마침표가 임계의 정점에서 마침내 흐려진 마침표일까? 얼룩진 마침표일까? 아니면 당당하고 확실한 마침표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나온 아픈 시간들에 잠시 쉬었다가는 쉼표를 붙이고 숨을 돌리자. 삶이 무너지는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인생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을 수는 없는 게지. 스펙트럼처럼 지나온 세월에 꽉 찬 빛깔의 낱장을 뜯어내 쉼표를 붙인다. 한 박자 쉬고 가는 것이 생기를 얻는 비타민이라면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지치고 힘들 때, 아니 상처가 거듭될 때 어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렇게 너와 나의 마음이 가만히 오후에 윤술로 빛나는 강물처럼 영혼의 고요와 잔잔한 평화가 온정으로 흐르기를 기도하자. 배신의 악올 골짜기를 넘어 사막 같은 골마다 샘물 터져 슬픔이 환해지는 날까지. 네, 참 여기 사연이 좀 있는 시인가요? 살아보니 느꼈던 그런 느낌표하고는 조금 좀 다르네요. 아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쉼표를 주자,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가져보자 하는 그런 호소가 빛나는 시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스크 미인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볼까요? 마스크 미인, 조현곤. 따사로운 해그림자도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훨씬 젊어 보여 누구도 미인 아닌 자가 없구나. 내뱉는 말들도 거르는 필터가 있으니 말 능선이 보드랍구나. 꽃잎 터지는 함성 들리는 봄날에 마스크 미인들을 불러 열린 표정을 조율하는가. 몇 년째 마스크를 쓰다 보니 이제 적응이 되는 건가. 마스크 벗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네. 다듬어진 정갈한 이마살로 소중한 벗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마스크 미인의 몫인가. 지루한 마스크 생활도 이제 희망봉을 넘어선 내리막 자취일런가. 그렇죠. 마스크를 쓰면서 지내왔던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던 그 시절에 사실은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모습을 보면 미인 아닌 사람이 없고 미남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선하고 착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쓰셨고, 시간이 가면서 지루한 마스크 생활도 이제 그런 희망봉을 넘어선 내리막 자취일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민호가 부릅니다. 홀씨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 있을 겁니다. 그대 고운 사랑 홀씨가 되어 어딜 가든 꽃이 될 테니 슬퍼 말아요 슬퍼 말아요 꽃이 진다고 슬퍼 말아요 기억 속에서 잊혀질까봐 너무도 슬퍼 말아요 또 다른 그대란 꽃은 그 어디선가 웃으며 피었을 테니 온 세상 그대의 향기 그 사랑 우린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대는 지지 않는 꽃이니 너무 슬퍼 말아요 슬퍼 말아요 슬퍼 말아요 꽃이 진다고 슬퍼 말아요 기억 속에서 잊혀질까봐 너무도 슬퍼 말아요 또 다른 그대란 꽃은 그 어디선가 웃으며 피었을 테니 온 세상 그대의 향기 그 사랑 우린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대는 지지 않는 꽃이니 너무 슬퍼 말아요 그대는 지지 않는 꽃이니 너무 슬퍼 말아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시를 읽는 맛은 참 달콤합니다. 이렇게 시를 읽다 보면 시인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듯하여 때로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깊은 내막이야 어림짐작할 뿐 깊은 속내는 모르는 것인데요. 어느 대목에서인지 느낌이 내 정서와 비슷하거나 내 감성을 건드리는 시기가 나오면 시를 읽다가도 짜릿한 흥분을 느끼곤 합니다. 이 맛에 시를 읽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거미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미, 조현곤. 주인 허락도 없이 욕실에 불법으로 집을 짓고 한량처럼 왔다 갔다 건들대더니 주인이 목욕하는 사이 천장에서 중벽으로 내려와 눈요기하며 그네를 탄다. 요런 고얀 것이 있나. 불법 점거에다 주인의 거시기까지 빤히 쳐다봤을 터이니 불경죄에 포함하여 대법원까지 갈 것 없이 즉결 심판으로 극형에 처하노라. 저도 기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거미가 이렇게 주인 그 목욕탕에 거미줄을 치고 주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이렇게 샅샅이 살펴봤으니 참 극형으로 처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뭐. 자, 이어서 다음 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현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난 벌써 이 세상에 없으리. 주의 은총으로 지금 이곳에 있으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덮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벌써 절망으로 떨어졌으리. 주의 은총으로 지금 이곳에 있으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덮으소서 주의 은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현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목회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늘 가슴 가득 사랑을 품고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조현곤 시인의 시를 읽으며 감상해 보았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시 외에 더 좋은 시들이 가득한 시집입니다. 그 속에 있는 좋은 시들을 전부 읽어드리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 조현곤 시인의 시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반갑게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전유진 나비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비야 네가 오면 내 사랑이 온단다. 오늘 아침 창문 여니 가슴 설레었는데 나비야 그 언제쯤 내 님을 볼 수 있겠니. 그때까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겠니. 때로는 너마저 저 산 넘어 멀리 멀리 날아가면 너무 놀라 내 가슴 쓸어내리지. 나비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곁에 있어줘. 나비야 내 소원은 나를